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58분 5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3만 1,900원입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서버 멈췄네. 서버가 멈췄다. 언제쯤에 되려냐 서버. 완전 멈춰버렸는데. HTS가 멈춰버렸다. 어찌하면 좋으냐. 언제쯤이면 될 것이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됐냐? 드디어? 9시 1분.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500억까지 갔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목표 수익 달성 끝. 8.9% 수익. 이제부턴 또 관찰만. 자, 오늘의 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로는 점 상한가로 달려갔고 KCS 22.13%, 3촌당 제약은 캐나다 제약사인 아포텍스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캐나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PBR 7.19, PER 213. 상한가 같고 뉴스와 재료에 의한 상한가. 개별 종목으로 갔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분봉 차트. 자, 주포 형님 올려주십시오. 아직 내려가기는 이로웁니다.
찾을 수 있니?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가격 되게 사고 싶은데 사볼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도전! 다 시킨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초과 달성. 이제부터는 초과로 빠바박 달려가는 시점. 120%갈 것이냐, 75%까지 빠질 것이냐. 시키면 바로 이거 스캘핑으로 나가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캘핑으로 접근합니다. 87.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보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박자 늦었거든. 두 박자 늦은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늘리게 까이는 거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끝내자. 13만 원. 반성할 거리도 있고.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일지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한 종목으로 수익을 다 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첫 종목 시큐레터, 일봉 차트, 신규주 매매였고요. 일봉 차트 이런 상황이었고요.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1분봉 차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매매했고 3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했습니다. 1분봉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원래 시초가부터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얘가 한 뭐 시가가 한 50% 혹은 40% 정도에 되면은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HTS가 멈췄어요. 원래 시가를 45%인가? 그쯤에 걸어놨거든요. 체결 안 됐겠죠. 그리고 멈춘 다음에 1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풀렸는데 그때 이제 좀 추격 매수격으로 해가지고 달려들었고 요때 첫 거래가 19,790원 19,790원에 샀어요. 제가 요정도 가격에 샀네요. 요정도 요정도 가격에 사서 눌림 주는 거 버티고 올라왔을 때 판 가격은 21,600원 요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팔았고 두 번째 매매는 이제 또 눌림 주는 거 기다렸다가 요때 샀네요. 요때 사서 요때 팔았다. 두 번째 매매까지도 성공 잘했고 또 세 번째 매매도 잘했어요. 신규주 매매 약간씩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900억 그 정도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갭도 뭐 50%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신규주 종목치고는 시총도 낮고 유통 물량도 적고 거기에다가 갭도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장 초반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고 첫 매매 성공, 두 번째 매매 성공, 세 번째 또 눌림 타점 여기서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550원 여기서 샀고 요 위에서 판 거는 22,400원 요때 수익이 좀 되게 극대화됐었죠. 22,400원 한 요정도쯤에 팔았습니다. 요정도쯤에서 팔고 그 다음 지켜보다가 네 번째 매매가 22,550원 여기 약간 위에서 사서 22,650원 이건 진짜 스캘핑으로 다가갔고요. 네 번째 매매까지 성공 네 번째 매매까지 연속 성공했고요. 다섯 번째 매매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연속 5번 성공 여기서 이렇게 해서 22,150원에서 22,500원까지 이제 여섯 번째 매매에서 왕창 깨먹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도전했다가 훅 떨어지는 거 이제 기다렸다가 반등 올 때 팔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글쎄요. 저는 오늘 한 최고쌤은 180% 정도까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 정도라고 보면 12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수익의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매매를 좀 했는데 이제 여기를 이건 이제 강한 저항이거든요. 요거 돌파하려면 이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한 방에 못 올라가고 또 올라왔다 눌림 주다 여기서 이제 지지 이렇게 부진 가다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가다가 이쯤에서 저항 맞고 다시 또 떨어지면서 여기서 뭐 횡보하다가 아래로 쭉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오늘 많이 떨어져도 막 이거 이하로 오늘 저가였던 이거 이하로 깨고 내려가진 못할 것 같은데
요거로 되면 오늘 종가 매매든지 아니면 내일 음봉 줄 때라든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 음봉 아래 꼬랑지 줄 때라든지 그때 타점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막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정도 흐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는 오늘 뭐 120%까지 갔다가 뭐 한 8, 90% 마감하든지 70% 마감하든지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규주 매매는 어쨌든 경험치가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5번 매매까지 성공했고, 6번째 마지막 매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6번째 매매에서 이제 깨졌다. 5번째 매매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31%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6번째 매매에서 한 10,000원 정도가였나? 그래서 마이너스 10%를 거의 가까이 손실 보고, 그래서 한 20% 수익이었다가 두 번째 종목 태양금속, 요걸로 첫 매매에선 수익을 봅니다. 첫 매매에서는 또 잘했어요. 두 번째 매매에서 또 왕창 깨지죠. 자,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태양금속 재료가 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1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2,985원에 사서 이거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서 샀지만 확 아래로 떨어졌다가 물렸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다음 봉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다음 봉에서 6%를 올려줘요 얘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3,039원에 팔고 나오죠. 신용 써가지고 1.5%인가 수익돼요. 그러니까 신용 썼기 때문에 첫 매매선 그래도 신용 써서 어쨌든 1.5%인데 두 배니까 3%, 한 4% 정도 수익 구간을 보고 나오는데, 한 번 매매를 더 했다가 손절을 하는데 3,030원에 다시 사요 제가. 3,030원에 3,039원에 팔아놓고 3,039원에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윗꼬랑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에서 눌림 주고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샀지만, 이 아래 그걸 깨뜨리고 내려가면서 여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샀죠. 떨어지면서 2,915원에 2,915원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손절은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원래는 4,000원 수익 봤던 거에서 7,000원 손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11,000원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다시 복구했다가, 아까 31,000원 수익 봤다가 20,000원 됐다가 25,600원까지 복구했다가 다시 11,000원을 빼먹으면서 13,000원. 근데 오늘 시작 금액이 13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총 손익은 10% 수익으로 마감하게 됐네요. 처음에 5번의 매매를 신들린 듯 잘 맞췄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잘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좋고, 오늘 반성할 부분은 이 6번째 매매는 좀 욕심이 과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을 하려고 해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신규주 매매 특성상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근데 여기서 1분봉에서 여기 떨어질 때 요때 손절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3분봉 5분봉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 때 한번 손절을 해도 괜찮을 부위인데, 이게 신규주다 보니까 한번 떨어지면 이게 그냥 막 1, 2%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3, 4%씩 확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1, 2%에 손절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까지 봤는데 마지막 매매에서 한 거의 9% 정도? 여기 반등 주는 거에서 팔았기 때문에 한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인가 해서 팔았을 텐데, 이게 계속 누적되는 수익이 합쳐진 상황에서의 복리의 매매로 계속 몰빵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막판에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였을지라도 그게 10,000원이 넘게 손실이 나는. 앞으로 이제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손실 금액은 퍼센티지에 따른 손실 금액은 더 크겠죠. 그래도 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억 매매할 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은 10만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만원 막 이런 것도 크게 느껴져요. 조심성이 더 커지는 거니까 좋은 거고, 밥그릇이 제가 좀 작아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릇은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중요하고,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잘 먹고 계속 자잘하게 스캘핑으로 잘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만 매매를 했고요. 오늘도 매매를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럽고, 왜냐면은 그 나스닥 쪽에
엔비디아 쪽이 되게 크게 올랐고 나스닥 쪽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갭상승으로 시작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할 때는 장 초반에 좋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마감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반등하면서 시장이 변곡점에서 반등하면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이렇게 갭상승하다가도 갭상승을 시작해서 또 양봉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반등성의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갭상승은 시장 전체가 처음엔 시작해서 좋게 시작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1500 종목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가 되면 점차적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갭상승을 시작한다는 거는 스캐퍼로서는 사실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어제 뭐 양자 암호 쪽 이제 그쪽이 다 상한가가 꽤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양자 암호 쪽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신규주 쪽이 오늘 시초가 가격이라던가 눌림 주는 상황을 봤었을 때 꽤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주 쪽에서 오늘은 매매를 했고 양자 그래 덕분에 이제 양자 암호라던가 뭐 초전도체 쪽 그쪽은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초전도체 쪽이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11%까지 오는데 이거는 근데 좀 애매하죠. 이런 상황에서 먹을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맥신 쪽도 오늘 별거 없죠. 별거 없고 휴비스가 대장인데 그리고 양자 암호 우리로 우리로가 대장인데 아까 상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풀렸고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진입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시 말아 올린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말아 올리면 좀 세게 다시 갈 수도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이 풀린다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상이 풀린다는 건 일단 안 좋은 징후의 예후입니다. 상이 풀린다는 건 일단 그 다음에 갭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전에 만약에 상 안 풀렸으면 갭상승으로 갈 확률이 그냥 거의 90% 이상인데 상이 풀린다는 건 거의 이제 50% 60%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굳이 달려들 필요 없으니까 양자 암호 쪽도 오늘 별거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갭상승 시작했지만 여전히 갭상승 시작해서 그렇게 막 많은 건 없었어요. 프로그램 찍은 지금 1436주까지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대비해서 프로그램 매수량은 늘고 있고요. 늘고 있고 근데 이 늘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5장 되면 팔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상승분의 여력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대형주가 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런 게 개미들은 많이 골탕 먹이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 상승분이 이런 데까지 좀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는 일봉 차트 이런 상황. 이제 요거는 이제 눌림의 상황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눌림에서 이제 쫙 계단식으로 이제 쫙 밟고 올라가서 요런 저항 구간들을 어떻게 5호장까지 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관전 구간 포인트입니다. 자, 시큐레터는 이제 이렇게 지지를 좀 보이다가 아직 점심시간 전이잖아요. 그쵸? 점심시간 전까지 이 23,000 구간까지 23,000원이면은 지금 1,500원 정도가 더 남은 거고 그러면은 한 얼마죠? 한 7% 정도 되나요? 아직도 7% 정도의 먹을 구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만 맞고 또 떨어지고 박스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런 걸 반복할 가능성들이 꽤 있어요. 삼성전자가 2.25%까지 현재 지금 갭상승으로 올라주고 있고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이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뭐 일단 여기까지의 상승분 가능성은 있으면 72,000원 정도까지 72,000원이나 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막 이런데 7만원 정도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 흐름을 또 봐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요건 근데 이렇게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추세 상단 요거 걸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모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넘어선 모양인데 내일부터 요 윗가격 요 가격들을 얼마나 잘 지지하면서 버텨주느냐가 이제 삼성전자 관전 포인트네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차트 한번 봐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직도 왠지
요 정도까지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즉슨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2차 전지의 또 변수는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변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어쨌든 전기차 쪽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의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대선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바이든과의 지지율이라던가 그런 것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어간다면 어쨌든 확보된 어떤 계약들이라던가 여러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바이든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쪽으로 막 대선 때마다 막 지지율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뭐 LG의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가지고, 이건 워낙 이제 움직임이 둔하지만 뭐 에코프로 2차 전지 좀 많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포스코 계열, 2차 전지 계열 쪽들 다 휘청휘청 거리면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구간이 있을 때는 어쨌든, 그리고 눌림이 차트적으로도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를 보죠.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대장 많이 가면은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 정도까지 많이 가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황의 흐름이나 뉴스 이슈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봤을 때도 이 정도가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일단 한계. 이렇게 오면 또 맞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면 다시 맞고,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가다가 나중에 더 떨어져서 막 이런 가격까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고요. 이런 가격까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요. 여기서 많이 가면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정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이상의 흐름은 모르겠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상승 여력이 제일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고, 그리고 얘는 좀 약간 후발주자성의 경향이 큰데,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서 제일 앞서가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N, 에코프로 HN 쪽,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의 선발주자로서 되게 큰 대시세를 이루었다면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계열의 회사들, 그러니까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스탈리온, 그리고 포스코 인터 EMC인가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다만 눌림은 이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사는 사람들은 보통 분기 배당까지도 다 받아 먹을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4분기 배당이라, 그러니까 분기마다 줘요. 그러니까 4분기 배당을 주는데,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보고 가거든요.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도 흐름을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의 입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가 이제 막 실적이라던가 막 수주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왔다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나중에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만 포스코가 올라가려고 막 뭐가 하려고 할 때는 미국 대선 쪽이 뭔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암울해질 수 있어요. 그거 암울해질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는, 제가 차를 저도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 저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전기차를 제가 사고 싶은 딱 안정적인 제가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 1000km 정도, 1000km 정도를 한번 완충했을 때,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일단은 그때부터야 저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 카니발 타고 있는데, 한번 완충하면은 1000km 가요. 카니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그래야지 좀 안심이 돼요. 그냥 마음적으로. 그리고 전기차 막 자주 충전하는 거 막 500km, 지금 제일 잘 달린 차가 한 500km, 뭐 600km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에서 나온 그 EV9 같은 경우가 한 500km, 550km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시간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데 전기차를 몰기 위해 가지고 주행을 하다가 중간에 30분, 1시간씩 충전을 하고 그 집에도 충전기가 없어. 아파트마다 충전기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산다? 저는 그것도 막 1억이라 하는 돈을 가지고 굳이? 그게 난 일반적인 스마트한 소비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한 5% 정도에서 뭐 많으면 10% 정도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소비층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선행적으로 먼저 그걸 느껴보고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각자 회사마다 할당되는 어떤 판매량 있잖아요. 각자 회사의 직원들이 사는 그런 임직원부터 해가지고 예,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경험해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 할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준 수요층이 있었던 건데 지금 당장 5%에서 10%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소비층이 샀는데도 전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해. 전기 충전소 인프라가. 그리고 전기 충전을 하더라도 급속 충전이라던가 그게 막 30분에서 1시간씩 해야 돼. 아우, 환장하죠. 굳이 차는 편하자고 타는 건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1000km 정도에서 그러니까 좋게 봐주면은 한 800km 그리고 한 번 완충했을 때 800km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800km 완충하는데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이내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정도가 될 때쯤이면은 전기차가 진짜로 이제 꽤나 많은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 LPG, 수소 거기다 전기차 그렇게 있는데 그런 차량 수요층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50% 이상을 전기차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요권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이게 CATL인가요? CATL인가 중국 쪽에서 LFP인가? 2차 전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 배터리가 지금 CATL이 그게 얼마나 허풍된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600km까지는 일단 됐다고 막 그렇게 양산은 뭐 2000 그걸 700km를 목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박준혁 이사가 양극재에 대해서 되게 우리나라 양극재에 대해 되게 찬사를 하고 나섰지만 물론 중국도 허풍이 심한 것도 실제로 사실이고요. 중국 상장된 기업들도 엄청나게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도 버블도 있고 분식회계도 있고 막 허풍된 과장된 그냥 분식회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재무제표가 중국 상장 기업들에 많은 걸로 봐서는 실제로 중국 쪽에서 뭐 발표하는 뉴스라던가 이슈라던가 어떤 기사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좋은 내용은 다 허풍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지금 카니발에다가 300암페어짜리 배터리로 해가지고 저는 차박을 되게 좋아해서 차박을 이제 그걸 장치들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는 그 차박을 하는데 300암페어짜리 300만 원이에요 배터리만. 그게 중국산에서 내용이 들어오는 그 배터리예요. 그게 좋아요 배터리가 무거워서 그렇지 무거워서 그렇지 제가 왜 일반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왜 안 쓰냐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도 차박에 쓸 수 있는데 잘못하면 폭발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이슈가 충분히 있거든요. 되게 더운 날 뜨거운 때 막 한여름에 같은 차량 안에 같은 경우 막 7, 80도 이상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 폭발할까 봐. 예. 그러니까 그 LFP였나? 예. 그 배터리 하여튼 중국 쪽에서 그게 옛날부터 원래 그게 걔네가 강했던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박순영 기사는 그거 되게 간단한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양극재를 가지고 기술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얼마든지 한다. 근데 뉴스나 신문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LFP 쪽도 연구를 들어갔다고 해요. 예,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또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지금 대형 회사들이 다 이제 LFP 쪽도 같이 연구 들어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LFP 쪽 쓰고 있고. 근데 지금 연구해서 뉴스 기사들 보면 목표가 뭐 2년 뒤 막 그래요. 그럼 중국도 그 LFP의 선두주자로서 개발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효율성을 더 높여서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CATL인가 걔네 쪽이 700km인가? 거기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일단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게 2년 뒤에 양산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로는 양극재 요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근데 양극재로서 세계적으로 이제 우선 그게 있고 미국에서 IRA라고 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중국 주기기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2차 전지의 그 배터리가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대세 엄청난 그 상승의 맛을 본 건데 트럼프 정부가 혹시라도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올라갈 때부터 이미 주가는 되게 많이 반영돼요.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트럼프라고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가 발언했어도 그게 또 모르는 거예요. 미국 자체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경쟁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에서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은 맞기 때문에 말은 그렇겠지만 그때 또 돌발 변수가 나와서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 주가는 2차 전지가 쭉 폭락하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몇 개월 당선되면서 몇 개월 이후에 중국이랑 갑자기 막 화해 모드 나오거나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화해 모드가 나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쪽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IRA 정책이 어쩌면 폐쇄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대척점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어야지 우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2차 전지 쪽은 받아먹을 그 IRA 정책적 요소가 있다. 예, 근데 지금 중국 거 어쨌든 막 되게 이거 별별 걸 다 얘기하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1000km 갈 수 있고 전기차 충전이 20분에서 30분도 난 길어. 20분 이전은 돼야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 이제 버리고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지금 카니발 제 차가 지금 한 3만 킬로 탔나? 3만 킬로 탔고 쌩쌩하고 2020년식 2019년 11월에 나온 차인데 쓸만하거든요. 10년 정도 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이미 살 사람들 많이 샀고 계약이 뭐 미국이 앞으로 뭐 몇 년도까지 50%를 전기차로 가겠다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박순혁 이사가 그거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그냥 확보되어 있는 게 많다. 이제 그거는 뭐 계약이라던가 MOU라던가 그런 건 무조건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한번 주가는 어쨌든 6개월 앞에만 보면 돼요. 6개월에서 진짜 길게 보면 1년 6개월 정도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 정책 막 그런 여러 가지 변수, 국제적인 이슈 변수 그런 것들이 1년 6개월 이후로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볼 때 몇 년 후가 그렇다는 거지. 그 6개월이나 1년 후가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할지 세상이 그거는 그때 돼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 한국 주식은 더 그러하다. 예. 워렌 버핏도 우리 국내 주식에 오면은 예전에 왔었으면은 망했을 거다. 예. 모르죠. 워렌 버핏은 또 삼성전자에 넣어놓고 10년 동안 넣어놓고 뭐 몇 배는 먹을 수 있었다 하겠지만 미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먹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장이었다. 예.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전기차 쪽은 저는 제가 볼 땐 그 정도의 기술력과 그 정도의 인프라와 전기차 충전의 그런 인프라와 그리고 2차 전지가 완충했을 때 한 1000km 정도 한 800km 정도는 나와야지만 저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양양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막 쇼핑몰 들려가지고 충전하고 해야 되고 막 그리고 양양 가는 와중에 또 차박까지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부산까지 가는데 차박 생각하거나 목포 가는데 도착해서 차박 생각하려고 그러면 거기 도착해서 또 어딘가에 들려서 30분에서 1시간을 충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한 800km에서 900km 최소한 700km 그게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고 완충하는 데 드는 시간이 20분 이전까지. 근데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양산, 그 기술력으로 2차 전지를 양산할 수 있는 그 기술력까지, 그게 양산하는 것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전고체 배터리, 그건 좀 꿈의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아직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말만 있다고 무성하다고 하고, 뭐, 그건 박순혁 이사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근데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보다 LFP가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양극재는 모르겠어요. 테슬라라던가 우리나라 양극재 배터리로 전기차가 폭발하는 걸 여러 번 보면서 폭발하고 화재가 나고 그런 거 다 양극재 배터리 아니었습니까? LFP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거는 제가 뉴스 그동안 보면서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 치는데 그거는 뭐 도찐 개찐 양극재도 어쨌든 똑같다. 그 효율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박순혁 이사는 우리 양극재가 최고다 막 그렇게 찬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연구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양극재도 개발했으니까 LFP 그쪽은 기술력도 별거 아니니까 금방 쫓아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낙관만 할 게 아니라 너무 후발 주자로서 뒤늦게 뛰어드는 감이 있으니까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쫓아가야 된다. 어쨌든 매출의 인프라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2차 전지가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지금은 뭐가 확실하게 기술력이 왔다 완성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LFP 쪽도 그렇고 NCMA인가? 예, 그쪽도 그렇고 양극재 그쪽도 그렇고 근데 이 용어가 정확하게 제가 못 쓰겠어요. 저도 기사들은 많이 읽었는데 단어라던가 그런 걸 좀 잘 기억 못 해가지고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또 그거는 지금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에너지에 이런 관련된 것들을 모든 것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판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초전도체가 이제 주식 시장에선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가지고 테마주성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초전도체가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초전도체가 지금 막 정말 이거 진짜 초전도체다라고 딱 확언이 나오더라도 막 주가가 막 앞으로 막 더 10배 가고 막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미 좀 버블이 돼 있고 여기서 많이 가면 또한 두세 배 더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확신된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후에 그게 상용화까지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많이 보면 3배에서 5배 진짜 꿈의 그 초전도체가 진짜 됐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게 한 게 정말 특허로서의 진짜 인정을 받고 상용화까지 다시 근본적인 기술력이 된다. 그게 딱 진짜로 확실해지면은 그래요. 많이 보면 5배에서 10배까지 그거 가능합니다. 이제 거기 그것도 10배, 5배에서 10배까지예요, 실제로. 딱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놔야죠. 주식시장이란 게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꼭지 걸려서 이렇게 막 자동차, 전기차 그거 얘기를 했죠. 2차 전지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전망 얘기하면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가 원래는 좀 천천히 가면서 2차 전지에서 제일 후발주자로 나중에 제일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애거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계열의 회사들. 잠재력은 제가 볼 땐 제일 크다고 보고 있는데 길게 봐야 돼요, 대신에. 근데 그 길게 보는 흐름 와중에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와 바이든 있고 거기에 또 IRA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달려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쪽이 나중에 한번 또 대시색 한번 오는 구간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 개발이 진짜로 7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딱 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20분 이전으로 완충하는데 15분에서 20분 이전으로 완충되는 충전이 보급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화가 될 때, 그때가 다시 한번 2차 전지 대세가 될 수 있는 초입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뉴스가 뜨기 시작하려고 할 때 완전히 그게 딱 개발이 완료해서 모두가 보급됐을 때는 이미 저 꼭대기일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쫙 살펴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미리. 그리고 주가에서 또 선행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트쟁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서 하는 이제 매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잘 발굴해서 잡아야 되겠죠. 테마들을 2차 전지, 초전도체, 맥신, 양자암호, 반도체, 엔비디아, 로봇,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에 대해서 그 관련된 대장주들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구간들 잘 먹고, 그리고 테마가 지금 제가 언급드린 거 말고도 새로운 테마들이 더 나오기 시작해요. 계절별로, 시절별로, 시간별로. 어떤 때는 뭐 어떤 기호 쫙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걸 시장에 잘 생존하면서 관찰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좀 먼저 포착할 수 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양자암호 같은 거 포착해 드렸고, 그 전에는 또 맥스인 같은 경우도 포착이 됐었고, 시장을 관찰하고 있으면 그런 게 다 발굴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면 잘 벌었던 거 31%까지 수익 냈던 거, 마지막 매매 한 번 더 욕심냈다가 까먹었다. 원래 31% 됐을 때 매매 끝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막 50%까지 수익 냈다가 그걸 다 반납하고 22%로 마감하고 10 몇 프로로 마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지금 항상 마음가짐은 그래요. 5%만 달성하면 더 이상 매매하지 말자. 딱 그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시큐레터로도 아까 초반에 8%딱 거의 10% 수익 됐을 때 오늘 매매 끝 제가 딱 멘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안 하려다가 그럼에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구간이 보이는데 했을 때 그렇게 자제하면서 매매했을 때 5번 연속 다 성공했어요. 제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마음가짐을 컨트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한번 매매해볼 만하다 할 만큼 높은 확률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갔을 때는 5번이 다 성공했고, 6번째 매매 때는 하지 말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먼저 나갔거든요. 31% 수익 달성한다면은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스캘핑은 항상 그래서 매매 기준과 타준과 원칙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다스려야 되는 영은 내 마음이다. 내가 적이다. 나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적이다. 도파민이 적이고 아드레날린이 적이다. 손가락이 적이다. 눈보다 빠른 손가락, 생각보다 빠른 손가락,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손가락, 이게 적이다. 이걸 항상 내 스스로한테 각인시키면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만이 이 스캘핑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태양금속을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첫 매매에서 성공하거든요. 여기서도 한 4,000원, 5,000원으로 퍼센테이지로 치면 3%에서 4% 정도 수익을 내요. 하지만 두 번째 매매에서 또 까여요. 두 번째 매매에서 더 크게 까입니다. 이미 복리로서 큰 금액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30 몇만 원이 들어가서 3%만 까여도 만 원이 넘게 까이는 거죠. 신용으로 들어가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저는 이 절제를 가장 저의 매매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요. 매일 장 시작할 때마다 저 자신한테 몇 번씩 주입해요. 밤에 잠자기 전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아침에 깨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항상 저 스스로한테 절제하자, 절제하자, 절제다. 매매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수익률이 늘어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야지만 웃기게 수익률이 늘어나요. 잘 벌어야지. 주식을 하는 건 내가 벌고자 함인데 주식을 매매하는 건 내가 벌고자 함이고 돈을 따고자 함인데 웃긴 건 그렇게 하면 잃고요. 매매하지 말아야지. 손실 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최적의 매매 타점이 평상심 속에서 나오고 그때 벌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야 되는 주식의 달인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법과 매매 원칙이라던가 그런 거 세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로 겹치면서 돈도 많이 까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세워나가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마지막 관문이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을 견디고 버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중에서도 이제 또 깰 거거든요. 깨질 때 또 낭망하지 말고 저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깨지는 건 어쨌든 뭐 작은 금액으로 깨지는 거니까 이걸로 벌어서 100만 원이 되고 이걸로 벌어서 1000만 원이 됐을 때도 어쨌든 작은 금액으로 벌은 다음에 나중에 깨지는 거니까 그때도 저 자신을 칭찬하면서 왜냐면 1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건 100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칭찬하면서 너 여기까지 잘해왔어. 그렇지만 오늘은 깨졌어. 그 1000만 원일 때 깨질 때 잘 세게 깨질 날은 막 300만 원씩 깨질 거예요. 하루 30%. 때로는 막 4, 50% 깨지는 날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날이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미수라던가 신용을 쓸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습게 30% 50% 가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제 그동안의 지난 매매 내역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격려하고 정신 승리하고 누가 뭐래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지금 작은 돈일 때 많이 경험하되 이제 저는 이제 좀 많이 경험했다 생각하고 얘는 절제함으로써 수익을 잘 지키고 수익을 잘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노하우의 절제의 관점의 타점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 신규 매매 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매매로 요즘 계속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규주 매매를 제가 별로 안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낙주 매매 제가 별로 안 하던 사람이에요. 스윙 매매 17년 동안 해오면서 낙주 매매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하한가 따라잡기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관찰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캘핑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몇 번 깨졌는데 낙주 매매도 성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연히 스캘핑에서 저는 몇 초 단위로 매매하는 걸 별로 해본 적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타는 한 2년 정도의 경력은 있는데 17년 중에 그렇지만 스캘핑도 별로 없지만 스캘핑으로도 돌파가 성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눌림도 기다려서 다시 탈출하고 나오면서 하는 게 성공하기 시작해요. 다만 저는 매매 시간을 지금 10시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그 단타 관점의 매매를 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스캘핑으로 끝내죠. 단타 매매로 전환하는 건 이제 스캘핑으로 성공하고 나서 저의 이제 수익을 내는 무기들이 많아졌을 때 아침 10시 이전까지 다 수익이 계속 꾸준히 성공을 해. 그래서 제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오전장에 10시까지 매매가 다 끝났어.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단타 매매를 하는데 그때는 다시 10만 원이나 100만 원만 가지고 테스트 매매성으로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단타는 시간을 좀 걸리거든요. 눌림목에 사가지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지 한 종목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눌림목 타점을 잡는다는 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종가 매매 이거는 30분 투자가 아니라 하루를 투자를 해야 돼요. 오후 한 2시 반부터
시간의 매매까지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캘핑보다는 시간적인 투자가 되게 많은 것들이죠. 다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스캘핑을 하는 입장에서 스캘핑을 해보니까 이게 잘만 마음의 절제를 잘하고 기준과 원칙과 타점만 확률 높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하루 매매 아침에 10시 전에 끝내놓고 매일매일 그 아침에 좀 스릴 있는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매매를 늘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지만 요거 잘만 해놓으면은 평생 수익 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스캘핑에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종가 매매도 직장인이라던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의 사람이라면 종가 매매도 참 괜찮겠다. 그리고 또 종가 매매 좀 금액도 좀 크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 많은 걸 봐서는 종가 매매가 자금이 좀 큰 걸 운영하기 좋겠구나. 근데 스윙 포지션의 매매는 제가 원래 쭉 해왔으니까 돈이 커지면 나중에는 스윙은 종가 매매랑 연동시켜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스윙 스캘핑 금액이 늘어나면 하게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매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5번의 매매는 잘 성공했지만 6번째 매매에서 왕창 깨졌고 태양금속 7번째 이제 그 매매에서 첫 매매에서 성공했지만 2번째 매매에서 더 까먹었어요. 다음엔 이런 걸 줄여야 되겠죠. 이게 근데 쉽진 않지만 한 번 성공했을 때 2번째 매매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중하자. 워워워 침착 릴렉스 나 스스로한테 그렇게 주입하면서 한 번 매매를 성공했으면 그리고 한 번 매매 실패했을 땐 워워워 두 번째 매매 조심해. 한 번 첫 매매에서 실패했을 때 두 번째 매매 다시 한 번 들어가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더 까먹어요. 이제 그때는 저 자신을 또 잘 다스려 나가야 되겠죠. 오늘도 부족한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가서 보완해 나가서 주식의 달인이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식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